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헌법 개정 주요 의제, 총각 및 기본권 가운데 네 번째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평등권의 차별 금지 사유를 추가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평등은 우리 국민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쉬운 것 같고 누가 보기에도 평등은 좋은 것 같고 그러한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념적으로 크게 반분되어 있죠. 그래서 이 평등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에서 출발한 근원적인 대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아주 뿌리 깊은 그 출발점이 건국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러한 불합의를 이루는 그러한 개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평등의 개념도 그렇고 또 복지의 개념이라든지 혹은 통일, 5.18, 4.3, 심지어는 87년 헌법이라든지 민주화, 이러한 개념들은 지금은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입장에서 헌법의 견지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묻혀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한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힘으로 눌러서 될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루소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국민이 며칠 밤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날에는 며칠로 안 되겠죠. 몇 년이건 몇십 년이건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은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그렇게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다고 해서 그것을 밀어붙여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법학적인 개념에서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국민의 집단은 논리도 아니고 또 어떤 분명한 답이 있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단지 스스로 찬성하지 못하겠다 하는데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밖으로 드러내놓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싸워서 깨어질 때는 깨어지고 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세계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이렇다 하는 그 선에 도달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이 평등권과 관련해서 차별 금지를 위해서 사유를 몇 가지 더 추가하자 이렇게 논의를 하고 또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태도는 그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서 넣을 수 있다는 그야말로 소비자적 관점에서 헌법 개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헌법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포용하면서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보다 적은 법조문으로 우리 같으면 이제는 5,100만이라고 하던데 5,100만의 국민이 컨센서스를 이룬 언제나 물어봐도 같은 동일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헌법 조문으로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7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모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때에는 지금에 와서 고치더라도 70년 전의 모습을 손상하지 않을 수 있다 할 정도로 깊이 생각을 해서 고쳐야 하는데, 지금은 보면은 차별금지 사유가 이것이 빠졌다 저것이 빠졌다 하고 넣고 있는데 요번에 주요 의제에 나온 것을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축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넣겠다고 하는 것이 인종, 언어, 장애 이 3가지의 차별을 헌법에서 금지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 보죠. 그러면은 이 방금 이야기한 3가지, 최소한 3가지 사유를 추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구성원이겠죠. 사회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구성원이 인종이 다양하고 언어가 다양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필요성은 유럽연합 EU 거기의 기본권 헌장에서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이 3가지는 추가해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당장 그 법제처의 입장과도 좀 충돌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몇 해 전에 헌법 주석서를 냈는데 거기에서 대한민국은 단일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인종으로 인한 그 차별은 현재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처럼 소수인종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을 했던 과거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5,100만, 그냥 5천만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위한 헌법입니다. 우리 5천만은 일단은 인종이 거의 같죠. 그런데 인종이 다른 소수가 있어서 헌법에 규정을 해야 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그러한 헌법조문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5천만에게 이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르지요. 이 개헌 논의를 하는 사람들은 그 규정을 넣음으로써 가령 다른 인종이 100만 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조문을 넣음으로써 100만 명에게 이루은가를 생각했을 겁니다. 바로 거기서 틀린 것이죠. 헌법은 그 조문을 넣음으로써 100만 명에게 좋아서 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문을 넣음으로써 5천만에게 좋을 때 그때 넣는 것이죠.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에도 이 소수 인종에 대한 배려, 이것을
헌법학에서는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라고 해서 얼마 전만 해도 그 얼마 전이 20세기 말 그때만 해도 거의 유행처럼 그렇게 주장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가 그 역차별의 문제도 많이 나오고 또 그것이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그렇게 순수하게 가지만은 않아서 지금은 이것이 축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소수인종에게 대학 입시에서 좀 혜택을 주던 그러한 제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차별을 주장하는 제소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위헌 판결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러 인종이 다양하게 그 한 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 과거에 소수인종을 차별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들에게 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과거에는 인정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뀌어서 지금은 동일한 사안에 동일한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위헌이다 그러면서 긴절한 국가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도 우리가 좀 참조해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개헌특위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 개헌특위가 인종이나 언어,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왜 넣어야 하는지 하는데 참고하라 하고 외국 입법례를 소개했는데 독일, 프랑스, 일본, EU 이렇습니다. 이 중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당연히 EU 회원국이죠. 일본만 동양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독일, 프랑스, 일본, EU 여기에 공통으로 차별 금지 사항이 들어있는 것이 인종입니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일본 헌법에 인종 차별을 하지 말라고 들어있는 것이 특이하다고 생각해야 하겠죠. 그런데 일본은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사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그 직전하고 그 시기에 그 직접 관할하고 있는 영역이 대단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다인종이 포함되어 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국가이죠. 게다가 헌법을 제정할 때 프랑스 법학자가 와서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일본은 헌법은 프랑스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인종에 대한 차별 금지가 헌법에 들어 있습니다. 독일은 인종 이외에 언어도 차별을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외에는 EU만 인종, 언어, 장애를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고 직접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 개헌특위가 그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EU의 기본권 헌장 제21조 이것을 들고 있고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EU는 기본권 헌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것이 헌법이 아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대한민국은 EU의 회원이 아니죠. 그런데 EU의 기본권 헌장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인종, 언어, 장애에 대한 차별 금지를 우리 헌법에 추가해야 한다. 앞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법원의 그 소수 연구를 하는 판사들이 잘못된 선례를 마련한 것인지, 물론 우리나라는 선례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아니면 이 개헌특위에 있는 사람들이 헌법과 국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확실히 우리가 EU의 기본권 헌장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제시한 EU의 기본권 헌장이 무엇인가 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이 기본권 헌장은 이름이 앞에 헌자가 붙어 있으니까 헌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헌장은 헌법이 아닙니다. 헌법이 아닐 뿐 아니라 법도 아닙니다. 이 기본권 헌장의 그 영문 명칭을 보면은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영문 명칭은 이렇습니다.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철자가 떠오르시죠? 가장 앞에 있는 이 차터라고 하는 것은 헌장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멋지게 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법적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차터는 선언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선언문, 어떤 선언문이냐 하면 Fundamental Rights, 기본적 권리. 그런데 누구의 기본적 권리냐? Of the European Union. 유러피안 하니까 유럽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유니언이라고 하면은 작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노동조합 이런 것이죠. 협회, 조합, 결합, 연합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익숙한 연합으로 그냥 쓰죠. 그러면 이 명칭 정확히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럽 사람들의 연합의, 유럽 사람들이 만든 연합의 기본적 권리의 선언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EU의 기본권 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유럽 사람들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연합을 만들었으니까 연합에 소속된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기본적 권리에 대한 선언문이다. 이것은 선언문이니까 마치 보장하는 것 같은데, 보장은 구성원들이 각자 지켜야만 보장되죠. 그래서 결국은 말은 기본권 선언문인데 실제로는 유럽 이 연합에 들어있는 모든 개인들이 지켜야 할 기본권, 남의 기본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남의 기본권을 지켜주어야 그 사람의 기본권이 보장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본권 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기본권에 대한 선언문이고 그들만의 선언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자주 인용되고 있는 유럽의 비슷한 협약이 또 있죠. 그것이 유럽 인권협약입니다. 유럽 인권협약은 그러면 이것도 유럽인이 지키는 것인가? 내용을 보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유러피안 컨벤션, 이 컨벤션도 협약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의 협약, for the protection, 보호를 위한,
누구의 무엇을 보호하려는 것이냐 하면은 human rights, 인권, 인간의 권리 and fundamental freedom, 기본적인 자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인들의 협약, 이것이 유럽 인권 협약입니다. 그 뒤에 부제가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약해서 부르는 명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의 유럽인 협약, 결국은 이것도 그들만의 협약인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은 유럽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 개헌특위가 제시한 그 기본권 협약이다 하는 것, 그것은 기본권에 대한, 즉 인권에 관한 규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권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할 때 참조할 만한 규범으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인권을 헌법에 넣어야 될 그런 시기도 아니고 또 그러한 헌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EU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유럽연합, 거기에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러한 그들만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럽인 연합조약, 그리고 유럽인 공동체를 수립하는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EU를 구성해 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조직하기 위해서 어떤 규약을 만든 것이죠. 그것이 The 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컨스티튜션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헌법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유럽 헌법조약, 유럽연합 헌법, 이런 식으로 막 통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맨 앞에 더 트리티가 이 구문 전체를 다 통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조약입니다. 트리티. 그 다음에 establishing 하니까 이것은 쌓는, 건설하는, 축적하는, 수립하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수립하는 조약. 그런데 무엇을 하냐면은 for Europe, 유럽을 위해서 그 사이에 컨스티튜션이 있습니다. 이 컨스티튜션은 우리가 헌법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 뜻은 조직으로 더 많이 쓰이죠. 그래서 컨스티튜션을 조직법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헌법이 모든 나라에 있다 보니까 헌법이라는 해석이 더 익숙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앞에 트리티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컨스티튜션은 헌법이 아니라 조직으로 해석을 해야 옳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유럽을 위한 조직을 수립하는 조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약이 먼저 맺어졌지만 2005년에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국민투표를 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부결되었고 이 조약은 그래서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EU에서 만든 것이 바로 리스본 조약입니다. Treaty of Lisbon이라고 해서 정식 명칭은 EU Reform Treaty. 리폼은 다시 고치다, 다시 만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유럽연합 개정 조약, 역시 끝에
계속 조약이 붙어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헌법이라고 하지 않고 조약이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유는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행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입법권은 없지만 그런데 왜 헌법이 안 되고 트리티만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죠. 이 리스본 조약은 2009년 12월 1일에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EU의 조직을 약속한 조약, 그 제목 속에 내용이 다 들어있죠. 그러면 EU,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유럽연합은 우선 단일국가가 아니죠. 연방국가도 아닙니다. 게다가 연합국가도 아닙니다. 유럽연합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유럽연합국이라고 하지 않죠. 바로 EU는 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국가가 아니고 말 그대로 유니언이죠. 유니언은 연합, 협회, 조합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니언은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헌법도 만들 수 없습니다. 법과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주권의 힘을 가지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유니언에 불과한 유럽연합은 그들이 만든 것이 협약이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특이하게도 회원들이 전부 국가이죠. 그래서 회원이 국가이니까 국가와 국가의 약속은 조약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자기들의 그 모임을 구성하고 조직하는 약속, 그것을 협약이라고 하지 않고 조약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럽연합 EU가 국가가 아니고 그들이 자기들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규약이 헌법이나 법이 아니고 조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EU가 국가가 아니다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지금 그들의 조직을 정한 국가로 치면 헌법에 해당되는 리스본 조약에서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본 조약 전문 프리엠블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The Peoples of Europe. 유럽의 사람들. 여기서는 국민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유럽은 국가가 아니죠. 유럽의 사람들 혹은 인민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 유럽의 사람들, 유럽인들이 in creating an ever closer union. 유럽 연합의 유니언이 있죠. 그런데 close, 가깝다. 거기에 비교형 ER이 붙어서 더 가까운 결합, 더 가까운 유니언을 creating,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에 들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미국은 연방국가이고 연방이 더 그 결속이 튼튼해지는 것을 위해서 이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EU도 마찬가지입니다. EU는 유니언의 결속이 더 강해지기를 원해서 이것이 전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리스본 조약의 내용을 보면 제1조 시작이 이렇습니다. 제1조 The Union is founded on 계속 국가라고도 안 하고 연방국이라고도 안 하고 유니언은 이렇게 설립된다.
그 다음에 제2조 제1항 The union's aim is, 이 유니언의 목적은 무엇이다. 2조 2항 The union shall offer its citizens, 국민이 아니고 시티즌입니다. 유니언은 시티즌에게 이러한 것을 제공한다. 2조 3항 The union shall establish, 유니언은 이렇게 설치한다. 또 6조 1항 The union recognize, 유니언은 이것을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조문이 다 유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 EU는 국가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국가가 아닌 이 유럽 사람들의 연합, 그들이 선언한 기본권 선언문에 충실히 복종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고 대한민국의 평등권 조문에 그들이 선언해 놓은 내용을 넣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선 헌법 개정 주요 의제 평등권의 차별 금지 사유를 넣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그냥 생각해 보면 평등해지기 위해서 차별이 있는 사항은 하나씩 다 넣으면 좋지 않겠는가. 아직은 그렇게 평등하게 그 평등권이 보장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미시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러한 헌법 개정은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듯이 헌법은 constitutional law, 조직법입니다. 조직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상 그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이미 만들어진 국가인 경우에 전체 국민에게 이로운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소수에게, 2명이나 3명에게 절실하다, 그러니 넣어주자 하는 것은 헌법의 세계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행정규칙, 아주 세밀한 말초적인 그러한 규범에서 극소수, 소수자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이지, 소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체 인구가 지켜야 하는 규범에 그것을 넣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 본말이 뒤바뀐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